긴 겨울방학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 목표를 잡기가 쉬워요. 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많이 앞서 나갈 때, 또 그런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요. 아이들은 막 얘기하죠. 엄마 너무 힘들어. 너무 많어. 너무 어려워. 재미없어. 선생님이 싫어.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?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, 또 엄마인 내가 보기에도 좀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여야 될까요?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? 현재 배우고 있는 학습이 너무 어렵고 우리 아이가 따라가기가 벅차 보일 때 부모님들은 많이 불안해 하세요. 이걸 버텨야 하는 걸까? 도와줘야 하는 걸까?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?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버거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4가지 선택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유형은요. 가장 많을 수도 있고요. 쉬울 수도 있는 전략적 회피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유형은 말 그대로 그냥 학습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니고 있던 학원을 쉬거나 끊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고 있는 학습 자체를 올 스탑을 하면서 아이에게 전적으로 선택이나 그 다음에 학습을 맡기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방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점에서는 또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제가 아이가 큰아이가 6학년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.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기 한 2달 전인 겨울방학 겨울에 1월에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제일 급했던 게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학원을 가장 먼저 보내주고 싶었어요. 그런데 아이는 한국의 수학학교의 시간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왔다 보니 바로 수학학원 가기를 좀 버거워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, 1월, 2월 이렇게 혼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도 그냥 안 했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. 그리고 중간 1학년 1학기 두고 보자는 아니었고요. 그래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.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70점이 나왔어요.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저희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래하고 또 이제 굉장히 좌절도 하고 깜짝 놀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수학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한 중간고사가 끝난 4월 말, 5월 초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근처에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기말고사를 그래서 잘 보게 되면서 여름방학부터는 좀 이제 그 대형 수학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3 때까지 한 학원을 꾸준히 수학학원을 다니게 됐어요. 아이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방황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학원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이 전략적 회피는 그냥 방임하시는 건 아니고요. 이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. 부모님이 전략적으로 회피하셨던 또 방임하셨던 그 기간 동안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고요.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학습자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. 아이들에게 지나친 선택과 너 이거 할래? 안 할래? 어떻게 할래? 이것보다는 언제 몇 시에 얼만큼을 할래? 이 정도.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해야 돼. 해야 되는 건 디폴트 값인데 거기에서 네가 어떤 조율을 할래?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중학생은 사실 요런 게 참 반반 정도. 좀 중학교 내신을 한 번 정도는 잘 못 보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가능하시고 고등학생은 한 번 시험에 한 번이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런 그 긴 내신의 그런 장정이잖아요. 입시와 연결되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도 커지고 부모님들도 엄두가 잘 안 나실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사이에 이렇게 좀 해보심직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두 번째 유형은 공부 코치형. 부모님이 학습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. 이 전략은 아이가 높은 난이도에 있는
그 지금 현재 수준과 학습하는 수준에 메우지 못하는 갭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방식이에요. 요 정도 난이도의 차이라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높은 난이도일 때 학군지에 영어학원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. 제 지인 중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서 영유를 나가고 계속 영어학원을 보냈더니 어느 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아이가 영어로 해겔의 철학에 대한 책을 읽는데 정말 그게 한글로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은 그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그랬대요. 야, 그걸 그만두면 어떡해. 한글로 된 해결책을 읽혀서라도 그 영어를 학습을 시켰어야지. 이 갭이 되게 클 때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,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또 실질적인 예인 것도 같아요. 이런 영어가 아니더라도 수학 같은 것도 선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채점을 해주시면서 오답 같은 걸 같이 풀어보고 뭐 답지를 활용해 가지고 풀어보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되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번에 저희 학원 겨울 특강에서도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. 제가 학원에서 방학 때는 이런 뭐 공인인증시험 같은 걸 준비를 많이 해요. 그런데 공인인증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갭이 아주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보단 뚝뚝 끊어져 있거든요. 마치 우리나라의 초등영어와 중등영어와 고등영어가 레벨이 많이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인증시험들도 보통 보면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토셀이라는 시험을 받고 베이직과 주니어와 또 이런 하이 주니어와 그 사이에 간극이 되게 큰 시험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 베이직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너무 어려워했고 또 베이직에서 주니어나 이렇게 한 레벨을 올라가서 도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말 그대로 네,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1대1 개별 맞춤과 자기주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레벨이 갑자기 확 뛰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했는데 특히나 아이들이 어려워한 게 어휘가 많이 어려워져서 단어 시험을 매일매일 보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. 그리고 단어 리스트들을 매일 몇십 개씩 주고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제시를 보고 또 2회를 볼 때는 1회 거를 누적으로 보고 누적 테스트까지 보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며칠을 지나다 보니 언뜻 책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친구들이 보였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어떤 친구는 막 첫날에 막 울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. 그런데 그 친구도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친구가 엄마가 좀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그러면 되게 많이 안정감을 느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코치를 해주시는 것도 학년이 올라가면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좀 사춘기에 진입하고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부모님에게 좀 그런 걸 친구가 우리 학생이 좀 많이 원하는 성향일 때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유대감도 쌓이고요. 우리 엄마표 수학, 엄마표 영어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이 물론 아빠표도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부를 봐주시면서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나 유대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. 단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. 가르치시다 보면 영어 단어 이 쉬운 걸 왜 못 읽지? 그리고 이해 파닉스 안 되나? 왜 끊어읽기 이렇게 안 되지? 수학을 이 쉬운 걸 연산을 여기서 여기를 틀린다고 정신 안 차려? 정신도 안 차려? 자꾸 이럴래? 왜 같은 실수 반복하니? 그런 말씀만 안 해주신다면 저는 이 코치가 되시는 이 학습 코치형 이 전략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말만 들어도 블링블링한 응원 요정형입니다. 네, 이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였어요. 이 전략은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잘 못해도 괜찮아. 많이 틀려도 괜찮아. 빵점 맞아도 돼. 그런데 그냥 열심히 계속 이걸 잘 버티고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
너무 멋져. 아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도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. 노력 자체를 격려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점수보다는 아이의 태도나 감정, 아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태도, 그리고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뿌듯함이나 자신이 잘 싸워왔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실함에 대한 그런 뿌듯함,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.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참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학생이 있어요. 어머니랑 상담 전화를 하면서 그 학생이 지난번에 영어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,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어머니가 또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러이런 설명들을 드리고, 지금 학습이 많이 어렵습니다.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단어도 열심히 외우는데도 제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점수가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아는 척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일희일비하지도 않으시고요. 점수가 잘 나왔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, 점수가 안 나왔다고 너무 혼내거나 다그치거나 실망하지도 않으시고, 그냥 아이가 매일매일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많이 기특해 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학원이다 보니 매달 아이들 점수를 기록을 해서 몇 달 지나면 그래프로도 이렇게 그래프로 점수 받은 걸 막 보내드리고 했는데, 그 그래프도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,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니까라는 걸 믿으시는 거죠. 사실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유형이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. 수학 문제를 A그룹, B그룹 이렇게 똑같이 풀리고 점수를 받았을 때 A그룹은 받은 점수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요. B그룹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던 그런 거를 칭찬을 했대요. 다음에 시험이 있을 때 A그룹과 B그룹 중에 더 어려운 문제, 더,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누가 도전했을까요? 당연히 이 과정에 이 도전에 칭찬을 받은 학생들이겠죠.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학습은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과정을,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북돋아줘요. 그리고 부모님과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해줘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은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건 없어요. 그래? 그럼 나도 한번 응원 요정형 하고 싶어. 이렇게 하시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가 점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는데, 가짜 응원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은 여지없이 느끼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어머님이 진심을 이야기하실 때보다 나는 네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점수를 올렸으면 좋겠어,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더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. 내공이 필요한 유형입니다. 둘째들에게 좀 잘 적용하실 수도 있고, 부모님이라기보다는 거의 조부모님의 마음으로, 그리고 우리 그냥 지금 경기에 나선 선수라기보다는 이미 이긴 경기를 이제 재방송을 보는 기분으로 아이를 믿고 기다리면서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4번째 유형은 학습 설계형이라고 이름 붙이겠는데요. 실제로 이 전략은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분석하시면서 현재 실력도 면밀히 관찰하셔서 학습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조절해 주시는 방식입니다.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. 대치동 엄마들은 엄마 나 수학 시험 망쳤어. 그럼 몇 단원이야? 도대체 몇 단원을 그렇게 틀렸어? 이렇게 이야기한다고. 그래서 지금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우리 아이 현재 실력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또 돼야 될 텐데요. 달리고 싶은 욕심을 멈추고 과감하게 한번 정리하고 조절해주는 개입과 난이도 조절이 필요합니다. 선행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면 일시적으로 멈추고 복습을 좀 전환을 하든지, 선행을 나가더라도 학습 속도를 좀 늦추던가, 학원에 숙제를 조금 덜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보던가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, 뭐 클리닉 수업을 이용한달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 같은 걸 이용한달지 엄마가 전략을 설계를 하시면서 학생을 학습을 멈추기보다는 조금 덜어내고 방향을 우회하면서
학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되겠죠. 수학이라면 만약에 최상위를 풀다 너무 어려워하고 번아웃이 왔다. 그러면 그거보다 한참 낮은 응용 문제집이나 아니면 최상위 횟수나 이렇게 다른 문제집으로 교체를 하면서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이 있겠죠. 일단 이 마지막 방식은 아이가 성취감은 잃지 않으면서도 계속 도전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 유형과 달리 공백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유지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는데요.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. 그 어려운 레벨을 포기하거나 거기는 가지 않아도 돼 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조절해 주는 거라고 좀 인식을 하는 거. 지금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밑에 계단을 하나 더 놔서 일단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고, 결국 우리가 그래도 2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처음에 목표한 데까지는 가야 된다. 요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, 아이가 나는 이제 매번 힘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.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좀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 공부가 인내를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 willing to try, 이렇게 거침없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라면, 요게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학습 설계를 해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4가지 유형,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눠본 거고, 어떤 유형의 부모님이신가요? 이 이해도 부모님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의 신호를 민감하게 캐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. 아이가 강력하게 성적 향상을 원하고 이 레벨만 뛰어넘는다면, 그 다음에 혼자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는 방법도 좋을 거고요.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믿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너무나 지쳐 보이고 또 우울해 보이고 학습적으로 무기력해 보일 때, 그럴 때는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조선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공부는 점수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태도와 루틴이다. 그러니까 그 시스템과 그 관점,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진정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,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일 거예요. 저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은 진정한 성인으로 잘 자라게 독립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아주 아끼지만 특별한 날이나 아주 추운 날에 꺼내 입는 이 스웨터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,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40년도 더 훨씬 더 된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뭐 학습 설계자도 아니셨고 뭐 칭찬 요정도 더더구나 아니셨던 것 같고, 그냥 따뜻한 밥 차려주시고 또 이렇게 예쁜 옷 직접 예쁘고 따뜻한 옷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만의 사랑을 또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형도 정답은 없고요. 욕심의 눈을 덜어내고 비교의 눈을 덜어내고 또 조급함의 눈, 불안의 눈, 이런 것들을 덜어내면서 오롯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시면서, 저는 오늘 4가지가 다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, 어머님이 편안하신 방식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선택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조금 어려운 공부를 아이들이 기꺼이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, 설령 이번에 못 넘었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방학 중에 많이 바빠서 영상을 잘 못 찍었었어요. 오늘 영상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공감하시는 것, 또 아닌 것,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.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